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며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통계국이 집계한 12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25만 6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 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한 4.1%를 기록했고 비농업 고용에 앞선 7일 노동부가 조사한 졸지에서의 구인 건수는 2달 연속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년 내 최저치로 줄어든 반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데요. 이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 실업 상태가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고용통계국의 12월 집계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양적인 지표들은 좋았지만 임금 상승세는 우선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0.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물가 우려를 보태왔던 임금이 지난달엔 0.28%까지 내려온 것인데요. 물론 팬데믹 전보다 아직 높은 수준이며 근로소득 증가율 역시 전월 대비 0.4에서 0.5%의 범위에서 꾸준히 유지되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쉽게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76%로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의 변곡점으로 불리는 10년물 5% 금리에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당초 3월에서 6월로 변경했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을 점치는 견해도 나왔는데요. 올해 연준이 금리를 25bp씩 두 차례 내릴 것으로 봤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 일자리 보고서 이후 금리 인하 주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논의의 초점은 인상으로 옮겨갈 때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주요 석유 업체를 비롯해 개인 및 단체 200여 곳,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를 몰래 수송하는 유조선, 이른바 그림자 함대 180여 척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는 에너지 자원으로 러시아가 수입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푸틴 대통령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취임일인 1월 20일 직전에 발표됐고 미국의 제재가 유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철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제재안 발표 직후 이란의 원유 판매 움직임도 포착됐는데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 다롄에 보관 중이던 이란산 원유 약 300만 배럴이 유조선에 선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원유 판매를 겨냥해 고강도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통해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자 국채 금리와 달러가 급등을 하면서 현재 미국 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또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다양한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국채 금리는 더 상승하고 미국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전후로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시장이 왜 이런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고용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비농지표 좋아지고, 실업률 하락했고요.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트럼프도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제 곧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과연 미국 시장은 왜 이럴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방에 일목요연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 뉴스가 배드 뉴스가 되는 현재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의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방송 중간중간 참고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채금리와 강달러가 미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경 2600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는 회복을 해주면서 1.07% 정도 하락한 278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오늘 나스닥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국채금리와 강달러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에 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는 조금 흐름을 달리 가져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물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는 맞는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걸 조금 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자, 일단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에 비농하고 실업률 발표가 있었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고용 지표는 올라서 나왔고요. 실업률은 지금 현재 4.1%로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이 4.1%라는 거는 자, 미국 기준으로 실업률이 4.0%가 나오면 요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 우리가 실업률은 제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북한도 제로 안 나옵니다. 실업률은 제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만 19세를 일단은 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만 19세를 일단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요 제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4.0%면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이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건 무슨 얘기냐? 어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요. 일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회사에 가서든지 취업이 되는 상태가 미국이 4.0%예요. 자, 그러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고자 하면. 자, 이런 상태로 지금 물가도 안정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요. 안정적.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시장은 계속적으로 떨어질까? 시장은 왜 불안할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왜 금리 인하 시기가 지났다. 금리 인하 주기가 지나고 금리 인상 시기로 가야 된다라는 등등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질까? 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질까? 제가 이거를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이제 2022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일단은 시작이 됐는데 이 전부터 2021년 이 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켜드린 게 있습니까? 그 뭐죠?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진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드렸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독이 될 수가 있다, 독이. 고용이 지금 괜찮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건 지금 독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에 빠져들 수가 있느냐? 지금 고금리입니다. 아직도 고금리거든요. 고금리와 뭡니까?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페드가 인정하는 2.0%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아직도 고금리예요, 여러분. 고금리. 죄송합니다. 고물가. 지금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와 고물가입니다. 현재는요. 자, 그러면 고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고 물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게 두 개가 상충된다 이 얘기죠.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금리인데 지금 더 고금리예요. 시장에 돈을 못 풀어요, 여러분. 시장에 지금 돈을 풀어야 돼요. 자, 경기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더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독이 된다. 이거를 경기 사이클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기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경기의 50%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해하신 거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가 뭡니까? 경기 사이클은 여러분들 1, 2, 3, 4 수십 번 들어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하세요. 시장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자, 1번. 경기는 1, 2, 3, 4만 아시면 됩니다. 2번, 3번과 4번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으면 우리는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돼서 자,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뭡니까? 유동성이 높다. 유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물가가 잡힙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1번입니다. 페드가 중앙은행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쭉 올리면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나서 물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 곡선을 우리가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쭉 낮아져요. 이게 뭐예요? 금리 인상 시기 플러스 금리 인상 시기 플러스 자, 여기 2번 사이클입니다. 자, 그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가 쭉 낮아지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 자, 긍정적인 작용은 뭡니까? 긍정적인 작용은 물가가 낮아지죠.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낮아져요. 이게 긍정. 부작용은 뭐예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이꼬르 이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금리 이꼴 이자는 아니에요. 원래 금리 이꼴 뭐냐면 여러분들 상기 한번 해보죠. 되게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리 이꼴 뭡니까, 여러분? 화폐 가치, 화폐 가치. 오케이? 자, 금리 이꼴 화폐 가치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이꼴 이자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금리가 이자다. 그러니까 금리하고 이자는요. 이게 금리면 이자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같은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여러분 다달이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고 카드 쓰시고 카드론 쓰시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 금리가 높아지면 다달이 연 단위로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 뭐 우리 어차피 대출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빌리지만 기업은 수십억, 수백억을 받습니다. 금리 0.1% 올리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지금 당장도 환율 1,400원대 후반이잖아요. 1,500원으로만 가도 지금 기업이 무너질 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0.1%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빌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자, 그래서 부작용이 뭐가 나타날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작용이 뭐가 나타납니까? 다달이 기업들이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생산 라인을 줄이고 종업원들을 채용 안 하고 있던 종업원들한테 해고를 통보합니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2번 사이클. 여기가 뭡니까? 1번에서 2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작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공존하는 시기가 1번과 2번 사이클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1번과 2번 사이클이 지금 뭡니까? 금리 인상 시기 플러스 뭐예요? 금리 동결 시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2번 사이클입니다. 원래. 자, 그래서 기업도 어려워지고 미국인들의 생활도 어려워지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대신에 뭐가 잡혀요?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정점에서 물가가 잡힌다. 우리가 흔히 이 정점을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피봇. 피봇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피벗. 돌린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페드 입장에서는 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물가가 지금 잡혔어요. 물가는 항상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페드에서 수치를 이제 알려줬잖아요. 연 2%. 연 2% 상승으로 우상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가는. 그래서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잡히면 여기에서 경기를 이제 부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기 부양해야 되잖아. 지금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피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봐야 됩니까? 이때가 금리 인하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피벗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하면 기업들이 이제 돈이 싸지니까 대출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겠죠.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더 늘리고 그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해야 될 노동자들을 더 채용을 많이 하고 야근도 해야 되니까 야근 수당도 줘야 되고요. 주말 특근 수당도 줘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피벗이 일어나면서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 3번 사이클로 가는 겁니다. 이게 리커버리. 경기 회복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쭉 다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4번 사이클을 거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1번 사이클로 갔다가 2번 사이클, 3번, 4번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경기 순환 사이클입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대입을 해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 뭐가 결여가 됐어요?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수십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2번이 결여가 됐어요. 자, 2번에서 지금 경기가 내려와야 돼요. 고용이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야 됩니다. 이 순환 사이클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웃긴 게 경기가 계속 좋으면 좋겠죠. 우리가 항상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앵커님 월급도 계속 오르고. 그죠? 그럼 좋죠. 예,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 사이클을.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게 이게 이번 사이클이 없으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번 사이클이 없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물가가 계속 올라요, 물가가.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응? 자, 2024년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많아지니까. 이번 사이클이 없게 되면 여러분 되게 심각합니다. 1번, 2번. 이번 사이클이 없으면 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 법칙입니다. 수요가 커지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치가 낮아집니다. 자, 공급이 커지면 가치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 시간에 이런 거 많이 옛날엔 많이 했는데 다이아몬드와 그냥 돌멩이의 차이점 뭡니까? 공급량에 따른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오르는 거고 돌멩이는 뭐예요? 공급량이 뭐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공급량이 너무 높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번 사이클이 없다라고 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 제가 설명드렸죠?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화폐 가치가 뭐예요? 엄청나게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 받아요. 자, 300만 원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차피 뭐 계좌이체를 통한 것도 현금이니까 이게 3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칩시다. 그냥 단순히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물가가 10%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내 월급은 얼마예요? 27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물가가 10%에서 30%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내 월급은 얼마예요? 나는 30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진짜로 내 월급은 얼마예요, 여러분? 210만 원입니다. 300에 30%를 제외한 90만 원을 제외 210만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면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이해를 하셔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 지금 작금의 상황, 이 지금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 지금의 지수가 굉장히 전 지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스닥 지수, S&P 지수, 다우 지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이클 결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가 계속 올라서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번 사이클이 부작용이 있어도 이번 사이클을 꼭 거쳐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자, 현재 미국. 자, 보세요. 현재 미국.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이지 않습니까?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는데 기본적 분석 제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는 안 해드리는데 내일부터 또 해드릴 생각이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왜 시장이 하락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토요일 날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니 고용이 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실업률이 낮아져요.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고용이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게 시장은 왜 하락하나요? 왜 하락합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뭐가 돼야 돼요? 앵커님, 뭐가 돼야 돼요? 반대로 돼야 돼요. 네.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선순환 경기 사이클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개월 동안 반년 이상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자,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리 인하 언제 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너무 많이 높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금리를 너무 많이 높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왜 경기가 안 좋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서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경기 사이클에서.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여기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근데 지금 고용이 좋고 실업률이 낮아집니다.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수치상으로 경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작년 중반 하순까지는 2025년에 금리 인하를 4번 정도 한다라고 했는데 작년 FOMC에서 파월이 뭐라고 했죠? 2번 정도 한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1번 정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번 기사에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번 사이클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를 지금 합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금리 인상을 지금 2년 반 동안 굉장히 높게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자, 금리 인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싸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자, 지금 인플레이션 2.0% 못 찍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또 올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페드는 2년 반 동안, 2년 6개월 동안 금리를 0.25%에서 5.5%까지 22배를 2년 반 동안 가파르게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또 오른다고, 금리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또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년 6개월 동안 페드는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한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또 오를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금리 인상 시기 갔을 때 저 이거 3년 이상 걸린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제가. 인플레이션이요 0.1%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응? 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자, 미시적으로 보면 금요일 시장이 왜 내렸느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시장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깔려 있느냐, 간단합니다. 미시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금요일 날 노동지표에서 발표가 난 겁니다. 비농업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고용이 좋게 나오고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또 오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특히나 현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자기가 가진 주식, 채권, 뭐 코인 등등 현물 상품이 오릅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요. 그럼 시장이 실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뭡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하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시적인 관점. 금요일 날 왜 시장이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아작이 났느냐. 그리고 왜 오늘 지금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쏟아지면서 미국 시장의 일봉상 음봉이 계속 떨어지느냐.
미시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금요일 날 지표가 이게 좋은 시그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노동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게 지금 최악의 지표였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실망해서. 이러다가 더 큰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미시적으로는 금요일 날 왜 그러는지 미시적인 겁니다. 거시적으로 볼까요? 거시적. 이거 단순합니다. 지금 고금리예요.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못 내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고물가입니다, 여러분. 3%대도 고물가요. 자, 2.0%가요, 여러분. 맥시멈이에요.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연단 인플레이션의 맥시멈이 2.0%입니다. 근데 지금 3% 가까이 돼요. 고물가예요, 여러분.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고금리예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못 내려요. 물가는 2.0%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럼 이게 뭐라고요? 고금리와 고물가의 고착화. 이것도 제가 3년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착화가 돼서 이거 3년 이상 간다고.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경기 상황.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도 못하는 상황. 근데 물가는 너무 높아서 미국 국민들이 계속 가난해지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금요일 날 왜 시장에 내렸는지. 그럼 거시적으로 이게 왜 안 좋은지. 향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사이클은 시간이 걸릴 뿐 거스를 수는 없어요. 거스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현재 2번 사이클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부작용이 일단은 나타나야 되고 이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경기 침체 선언이거든요. 경기 침체 선언인데 아직은 고용 지표와 실업률이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좋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사실은 와야 역설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야 이 3번에서 리커버리를 하면서 다시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인 설명이고 이게 사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장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장 한번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전략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매도 사인 8개나 지금 지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현재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1.17% 정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네, 나스닥 일단은 보겠습니다. 네네. 나스닥은 764, 20764, 20764 조금 여러분들 보시고요. 잠깐만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20764 매도로 아니요, 네. 잠깐만 좀 기다려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별다른 건 없는데요. 자, 자 일단은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을 보는데 조금만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33분이니까 35분 30초에서 36분경에 제가 일단은 보도록 하고요. 네. 항생이랑 일단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항생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잠시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매도의 흐름을 일단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장대 양봉 일단은 나오곤 있거든요. 야간 항생도 사실은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일 수는 있어요. 근데 호가 갭이 조금 많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익숙한 분들만 일단은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한 916 정도, 916 정도 매수 포인트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일단 916 정도 매수 포인트 좋아하는 보입니다. 요건 지금 제가 뭐 들어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만 한번 조금 자리 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마스터님, 왜 네. 장대 양봉이 나온 걸까요? 요거는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장대 양봉이 왜 나오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아. 야간 항생은 특징이 조금 호가창이 많이 비기 때문에 휩쓸려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주간이랑 조금은 다릅니다. 호가창이 굉장히 좀 많이 빈다라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어져요. 거래량이 적어져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항생도 굉장히 좋은 매매 수단이 될 수는 있는데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항생을 그래도 조금 해보신 분들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일단은 요거 항생은 일단 조금 넘어갈게요. 네, 나스닥 일단 이제 넘어가고. 35분, 36분 정도 됐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0 정도 2760에서 일단 왔다 갔다 조금 할 것 같고요. 요거는 몇 분 있다 잠깐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미니다우거든요.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미니다우가 지금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니다우 하실 분들은 나스닥보다는 지금 미니다우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지금 시가가 42,200 정도거든요. 42,200 정도인데 지금 요거 확정되면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MIT 기법 하실 줄 아시는 분들만 들어가시고요. 230입니다. 230에 매수 MIT, 230에 매수 MIT 찍으시고요. 230에 일단은 매수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절은 30개 잡으시고요. 손절은 30개 잡으셔서 230 정도에 일단 들어가시는 거 제가 추천을 일단은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230이요. 230에 230입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매도거든요. 745 정도에 745에 일단은 여러분들 매도 MIT 745에 매도를 일단은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틱이 일단 갔습니다. 네, 미니다우는 일단 30틱이 갔고요. 조금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미니다우는 일단은 30틱 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5 라인에 잡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잡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쭉 가고 있죠. 자, 요거를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 자 나스닥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기법으로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5일선 기법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자, 제가 745 라인을 찍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죠. 이게 745 라인이죠. 745에 여러분들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나갔기 때문에 밑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기하고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수렴과 발산이죠. 네. 골든 크로스 되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자, 골든 크로스가 되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 진입. 여기가 230 라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2,230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셨으면 수익 일단은 내셨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요. 항생도 잠깐 볼게요. 항생 916. 30틱을 좀 안 갔네요. 항생은 30틱을 좀 안 갔습니다.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대는 조금 짧게 드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짧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단은 보지 마시고 조금 소강 상태를 거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생 일봉상으로는 뭡니까? 5일선 밑으로 일봉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우위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5일선과 21선, 61선까지 전부 다 이탈을 하고, 자, 지금 오늘 하단이 중요해요. 하단이 일목 하단에 걸쳐 있어요. 그렇죠? 캔들의 하단이 일목 하단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요거 뚫리면 밑으로 꽤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매도 우위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매도 우위. 자, 그 다음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봉상으로는 지금 매도 우위가 맞고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매도 우위가 맞고 2673 라인까지 매도 일단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단타 위주기 때문에 단타 위주는 5분봉 위주로 해서 5일선과 21선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일단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도 일단은 매도 우위다. 매도 우위. 자, 5일 보겠습니다. 5일 일봉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제가 요거 그어 드렸죠?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요거 돌파해서 자, 상단과 하단입니다. 상단과 하단 중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돌파하고 지지 받으면 위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간다? 전고 라인까지 간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찍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찍어서 지금 내려왔죠? 그럼 다시 한번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어디까지겠어요? 다음엔 여기입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고가가 80.16, 옆에가 80.15, 여기입니다. 80.16이에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라인입니다. 80.16 정도. 80.16 정도입니다. 고가 80.16, 그죠? 80.16, 요 정도. 다음 라인은 요 정도다. 자, 그러면 이 라인을 뚫고 지지를 받으면 다음 라인은 어디겠습니까? 요 세 군데가 있기는 한데 일단 요거 먼저 찍어 드릴게요. 84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일 같은 경우는 매수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80달러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은 일단은 매수 우위다. 자, 미니다우 보겠습니다. 미니다우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지금 미니다우가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모습 그리고 있죠. 자, 일봉상으로 보세요. 굉장히 이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도 쪽을 일단 이쁘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도 우위다. 근데 아니 그러면 아까 이런 생각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매수로 지금 수익 났지 않느냐. 근데 왜 매도 우위라고 하느냐. 요거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일봉상 힘이 매도가 세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위쪽으로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23시간 돌아가는데 위쪽으로 지금 100틱, 200틱, 300틱 가고 있는데 매도의 힘이 세다, 매도 우위라고 해서 매도 잡고 계실 거예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봉은요. 어떤 힘이 세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매도 우위다. 지금 미니다우 일본 캔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우위예요.
이거를 매수 우위라고 보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매수 우위라고 보시는 분들은 진짜 해외선물 그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매도 우위입니다. 매도 우위라는 건 뭐예요? 매도 쪽.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보고 어떤 힘의 방향을 일단 예측을 해야 돼요. 힘의 방향은 매도가 우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봉 차트를 보면 어떨 때는 매도로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피벗에 의해서 매수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봉상 매도 우위라고 해서 지금 매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도만 잡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된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매도 우위인데 일봉상 매도 우위면 매도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냥 길게 보셔도 되고 일봉상 매도 우위인데 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짧게 가시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미련하게 막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 잠깐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 분봉 일단 볼게요. 지금 45분. 1분 정도 남았는데 제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죠. 그죠? 네, 45분까지. 예. 45분까지입니까? 네. 자, 45분에 일단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자, 미니다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5분에 이 봉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3분 봉이기 때문에 45분이 확정이 되면 이 봉 종가에 일단은 익절 30개, 손절 30개를 거시고 이 봉 종가에 한번 다시 트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신 MIT 기법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제 MIT 기법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MIT 기법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제가 공개 방송 때 알려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대응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대응하지 마시고 미니다우만 일단 오늘은 대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5초 정도 남았거든요. 15초 정도 남았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봉이 확정될 때 그 봉의 종가에 MIT로 진입을 해라. 이 방송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제 기법, 제 매매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이 됐죠? 여기가 263 정도, 264 정도, 그렇죠? 264에 매수 MIT 일단은 거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 종목 제가 일단은 잡아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전략을 통해서 오늘 미니다우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이렇게 또 장중에 함께 하시게 되면 실시간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내일도 이 기회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고 수익까지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성견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미 증시를 짚어주셨는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수치상으로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증시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고 그간의 금리 인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망 매물이 출현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나스닥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일봉이 일목균형표 하단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5분 봉상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과 21선의 데드 크로스 상황이라고 분석하시면서 $2,673까지 룸이 열려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